너무 번거로워서 어떤 부분도 원하지 않아요. 베리 말하기 마치 남편과 내가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목소리에 짜증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아프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귀찮은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곧 집에 가서 간병에 신경 쓸 수 없게 아들의 목소리가 그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경멸적인 미소가 거의 들릴 정도입니다. 그는 통화를 잘 끝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관리의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테도와 아들과의 통화로 인해 남편과 나는 병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남편은 반복적인 요실금과 건망증에 이어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나를 한계에 밀어붙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3남편은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24시간 진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과 아내에게 이 결정을 알리려다 가혹한 말을 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입술을 깨물고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 검사 결과 남편의 치매 원인이 밝혀져 남편은 즉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수술은 성공했고 치매를 치료할 예정이었는데 마취가 풀렸어야 했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않는 걸까? 혹시 결코 깨어나지 못할까? 새벽이 오고 남편이 아직도 깨어나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손이 나를 붙잡고 깜짝 놀라서 올려다보니 남편이 웃으며 깨어났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또 울컥해서 그 사람이 살며시 내 손을 쓰다듬는다. 메리 괜찮아. 이제야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의 맑고 강한 목소리에 내 이름은 메리예요. 저는 65세입니다. 저는 현재 주부입니다.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잠시 입사하여 시간이 지나고 직장에 익숙해지면서 사업 상거래를 하러 온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영업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거래를 마무리한 어느 날부터 회사를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흥분된 마음으로 명함 지갑을 두고 떠났고 상사가 그것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급히 회사 밖으로 쫓아가며 두 팔을 치켜들고 기뻐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남편은 깜짝 놀랐다. 잊혀진 명함집을 건네주니 웃기는 표정에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로 돌아가자고 저를 불러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데이트를 하고 24번째 생일에 그가 나에게 프로포즈한 날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즉시 수락했고 몇 년 후 우리 가족에게 알렸고 우리는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자라서 독립했고 마침내 결혼하여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다. 남편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너무 좋아하던 낚시를 그만두고 항상 낚싯대를 갈고 다음 낚시 여행을 신나게 계획하던 그가 이제는 낚싯대에 손도 대지 않고 종종 멍하니 무슨 일인지 걱정하는 거야? 내가 물은 게 있는데 처음에는 대답도 없이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어. 은퇴에 대한 반응이 단순히 냉담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추측은 틀렸어. 어느 날 그의 걸음걸이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그는 더 짧아지고 발을 질질 끌며 모퉁이를 돌아 비틀거리며 여러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그런 행동을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지미 의사를 만나면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잠을 잘 못 잤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늦게까지 자는 걸 못 봤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 거실로 가는데 남편 방에서 거실로 가는 복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젖어 있었어요. 그는 사고를 당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짐이 일어서라고 재촉하자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의 바지가 젖을까봐 이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그는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고집스럽게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남자였고 나는 그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아빠에게 젖어 있다고 전화했는데 휴. 도와달라고 병원에 데려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구급차를 불러 그 말과 함께 해산됐다. 기다리다가 마지못해 구급차를 불렀다. 남편을 갈아입히고 복도를 청소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이 궁금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구급차에 탑승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주장했고 구급대원의 타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구급대원을 고소하여 도착하자마자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너무 흥분해서 진정제를 투여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고 입원 직후 몇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아마 지쳤을 거예요.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그 사이에 입원해서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입원 절차가 완료되고 필요한 것을 모으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다른 할 일은 없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종종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물건을 사지 않고 쇼핑하고 돌아왔던 일들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그를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치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그는 나를 내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나를 깨닫지도 못한 채 울게 만들었다.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쩌지? 손을 꽉 잡아두나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병원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당황해서 눈물을 닦고 침울한 표정의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요한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 삼켰습니다. 그 말에 가족에게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방을 나가면서 의사들에게 가족이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된 후 아들에게 전화했어. 뭐야, 이제 전화는 가족이 아빠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와. 안 돼. 어이가 번거롭지 않아. 진짜 끝이 나면 전화해봐.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끊고 나는 힘없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내 부재에 대해 간호사가 나를 확인하러 왔고 나는 그녀에게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녀는 즉시 의사를 데려오러 갔다. 의사는 상황을 남편의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그들은 내일 철저한 검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날의 일로 인해 여전히 충격을 받고 멍하니 듣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쉴 수 있도록 침대를 하나 더 마련해 주겠다고 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침대에 데려온 간호사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말하고 는 제공된 침대에 앉아 다시 일하러 갔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한동안 그를 지켜본 후에도 여전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화를 냈다. 그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진료를 제공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뇌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장기 입원 가능성과 24시간 진료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응대 잘해줘서 엄마 번거로움 없애주잖아. 웃기네. 24시간 진료. 그 천박한 웃음을 참지 못하고 몇 주 동안 전화를 끊었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는데 드디어 남편의 수술날이 됐다. 정말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고 큰 수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뇌 수술을 한다는 생각만 해도 무서웠고 시술 설명을 하던 중 남편은 이해하는 것 같았으나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성공이 이해가 안 되네요. 수술 비용은 다음 주에 수술이 다가오면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들이 예기치 않게 전화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고 그의 쾌활한 목소리가 아빠의 좋은 바보 같은 질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아, 우리는 이번 주에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다음 새 집에 이사한 후 아들의 갑작스러운 이사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해했지만 글라이는 이사한 후 자신의 계획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집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아빠가 그때까지 살아계시도록 24시간 간병해주세요. 그 냉담한 말로 수술당일 전화기를 부숴버릴 뻔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은 현실과 컨버스로 돌아오곤 했지만 곧 다시 생각에 빠져들곤 했어요. 나는 희망에 매달렸어요. 오해갈 시간이 되면 수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격려해 주었다. 그가 멀어 보여도 나는 그에게 말을 멈출 수 없었다. 간호사는 나에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이라고 말했다.
가서 멈춰야 했어요. 남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제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잠시 눈이 마주친 줄 알았는데 간호사가 마지못해 자기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렇지 않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밖이 어두워지고 방 안이 캄캄하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다. 불을 켰더니 간호사가 떨면서 전화를 했다. 수술이 성공한 것 같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안도감에 쓰러질 뻔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자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마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깨어나면 알려준다고 간호사가 깨웠고 나는 남편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다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일어났는데 새벽이 오고 갔다가 정오가 지나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그를 확인하러 왔지만 깨어나지 않는 동안 깨어나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를 압도해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최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우는 것 같아요. 따뜻한 것이 뺨에 닿아서 놀랐습니다. 남편이 나를 보고 웃는 것을 올려다보니 멍하니 얼어붙은 남편이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메리 끝났어. 괜찮아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내 이름을 듣다. 병원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큰 소리로 터졌다. 눈물을 흘리는 간호사가 소음에 와서 나를 진정시키고 의사가 지나고 며칠 만에 나는 남았다.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는데 그는 괜찮은 것 같았으나 뇌수술 후 관찰을 위해 병원에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일관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을 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편이 무서운 표정을 짓는 걸 본 순간 나는 그 사람이 과거 치료에 화를 냈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메리 미안해요. 수술 전까지는 그 사람이 한 일이 다 기억나는데 불명확했는데 이제 머리가 멍해지네요. 분명합니다. 모든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기 앞에서 우리 아들과 나눈 대화를 모두 기억하고 나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모르고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남편의 진지한 시선에 밀고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말하자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수술했으니까 쉬세요. 분노를 가라앉히고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키운 게 어디가 잘못됐나요? 으깨도 괜찮습니다. 메리어 혼란스러워서 고개를 갸웃하자 남편이 곤란한 미소를 지으며 뭐라고 말을 듣고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퇴원하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아서 집이 조금 방치되어 있었지만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청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퇴원 후 대신 퇴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24시간 간병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들을게요. 아들 내외가 거실 소파에 늠름하게 앉아 나타나더니 벨도 눈치채지 못한 척 깔깔 웃으며 끼어들었고 조용히 커피를 줬는데 상담은 뭐죠? 우선 이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집들이 선물 줄게. 그쵸? 이미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내 반응에 당황한 아들과 아내는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직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벨이 비웃으며 반박했습니다. 입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빼냈어요. 도둑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도둑이 은행카드도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고 펜도 모르고 말을 더듬으면서 제가 최후의 일격을 가한 곳은 은행카드는 보관되어 있었고 그것도 달랐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침묵이 있던 곳에 바로 넣어 두었습니다. 아들은 어이가 없어 그 순간의 열기 속에서 일어서던 벨이 지금 얼어붙은 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벨이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안 죄가 없었다면 잡히지 않았을 텐데 우리를 세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폭발로 상황을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힘들게 모은 돈을 빼서 새집 구입과 이사 비용으로 쓰고 도망치려던 것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하던 게 배우자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묵묵히 아들을 노려보았으니 내 눈빛이 두렵지 않은 건 나 대신 사과하는 건 아빠가 나한테 무슨 일이냐는 거겠지. 아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소리치자 거실 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오는 모습에 아들과 아내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이 엄격한 얼굴로 내 옆에 앉았을 때 아들과 아내는 말문이 막혔다. 내 남편이 테이블에 은행카드를 쾅 닫았는데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톰, 당신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도박으로 이사 자금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우리 아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허세는 사라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메리가 말을 걸 때마다 하염없이 울었다는 사실. 수술을 해도 치매는 치료가 안 되니까 금세 오늘을 잊게 되겠죠. 남편의 비난에 아들이 당황했지요. 큰 소리로 소리쳤지만 그의 주장은 말이 안 돼요. 치매는 치료될 수 없어요. 남은 건 당신을 속이는 것뿐이에요. 메리, 불행하게도 그 계획은 효과가 없을 거예요. 짐의 치매는 치료가 가능해요. 수술이 성공했어요. 짐은 아무것도 잊지 않을 거예요. 잠시 침묵하다가 높아진 내 목소리에 이제 모두 얼어붙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톰, 내가 한 짓은 범죄야. 내가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 집에 침입해서 은행카드를 빼앗고 조금씩 빼낼 수는 없어. 무슨 생각으로 들키지 않으려고 부주의하고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갔기 때문이군요. 내 남편이 뇌수술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집에 몇 번 빨래하고 목욕하러 갔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성공적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았을 때 문을 잠그는 것을 잊어버렸고 우리 아들이 새 집으로 이사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큰 도박꾼 그들은 제대로 일한 적이 없지만 왠지 항상 도박할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때때로 돈을 구걸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문을 잠그는 것을 잊었을 때 이것이 그들의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행카드를 가져오거나 돈을 인출하지 마세요. 그것은 모두 청구서였습니다. 최근에 그녀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거짓말은 그만두세요. 당신은 은행카드를 가져오라고 했고 당신은 돈을 던졌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펜도 모릅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가족의 돈이라도 무단으로 빼내는 것은 범죄이고 남편이 저축한 돈이 없는데도 이사비뿐 아니라 집에 새 가구와 가전제품도 마련해 준 것 같다. 완전히 없어져서 아마도 나머지는 행복하게 도박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 조심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포스트잇으로 펜을 은행 카드 뒷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의 직접적인 순서가 아니었고 단순히 결혼 기념일이라고 읽었습니다. 벨은 날짜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철저히 읽으십시오. 여기에 서명하고 벨이 유리병을 던지면 주저하지 않고 남편이 내 앞에 종이 한 장을 밀어 넣는 것과 함께 즉시 두 사람을 경찰에 넘겨줄 것입니다. 아들과 그의 아내는 인출한 돈을 모두 돌려주어야 하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내 아들은 남편의 친구가 소유한 건설 회사에서 일해야 하고 벨은 일자리를 찾아 제대로 일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내 아들은 남편에게서 서류와 펜을 남편에게서 가져갔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과 말없이 서명하는 벨벨은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남편의 성스러운 시선 아래 마지못해 서명을 했습니다. 아들과 그의 아내는 낙담한 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그들의 책임 전가로 인해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 같지만 심지어 따로 살고 싶어 이사 자금이 고갈되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내 별거를 효과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현재 임시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소비자 금융을 포함하여 자신이 만든 빚을 갚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반면 벨은 그녀가 새 집으로 이사한 후 행복하게 살겠다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불행에 대해 불평한 것 같지만 소문이 빠르게 퍼져 이제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클럽에서 여러 일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얼굴을 보일 수 없습니다. 제 남편은 은행카드가 2개 이상 있어서 수술비와 병원비를 지불하고 아들과 아내가 돈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